네,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요, 반드시 그 부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. 왜냐하면 그 부담 부분을 자녀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그 증여했던 재산을 반환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부담 부분을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요. 그냥 단순히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입니다. 오히려 그렇게 쓰시면 그런 부담 부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이를테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? 예를 들면요, 한 달에 용돈은 얼마, 그러니까 며칠에 얼마를 어떤 방법, 어떤 계좌로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직접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구체적으로. 보통 우리가 공증계약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때 공증을 받아놓으면 확실하다 그래서 많이 받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부모님하고 관계된 것도 이건 참 도덕성하고 엄청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공증계약서를 받아야 됩니까? 이런 계약서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이거 공증해야 되는 거죠? 이거 공증 안 했는데 무효 아닙니까?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. 사실 이 정도의 효도 계약서만으로 효력은 충분합니다. 다만 이제 공증을 받았을 때의 장점들이 있어요. 우선 첫 번째로 나중에 이게 문제됐을 때 자녀가 여기에 대해서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. 저 그런 거 작성한 적 없는데요.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다투기는 어렵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공증을 받으면 이 공증을 한 이 자녀 입장에서 또 심리적인 또 부담이 돼요. 이건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겠구나 하면서 또 그런 심리적인 또 그 압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은 그런 면에선 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효도 계약서를 이렇게 썼어요. 그랬는데 그리고 증여도 받았어요. 그런데 정말 이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반환을 다시 요청할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낸 증여세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럼 나라에서 다시 줘야 되나요? 그래 맞아. 드릴게요. 이게 그 어르신들이 이제 증여를 한 다음에 반환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요즘 최근에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주의하실 게 증여를 하셨으면 증여세를 한번 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반환을 받으면 또 반환에 따라 또 증여세를 또 내셔야 돼요. 또 내요? 2번 낸다는 말씀이죠.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반환을 받으시려면 빨리 받으셔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증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증여를 한 날로부터 만약에 부동산을 아파트를 증여하셨어요. 그러면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가 접수됐지 않습니까?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증여세 신고 전에 반환을 받으시면 당초 증여 자체가 없던 걸로 보기 때문에 내 세금도 없고 다시 돌려받을 때 세금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. 그런데 그 3개월이 지나서 돌려받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3개월이 지나서 또 3개월이 되기 전에 증여받으면 내가 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돌려받을 때 증여세는 안 내도 돼요. 그런데 최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아주 멀리 지나서 다시 돌려받게 되면은 내가 낸 증여세도 그 아들이 낸 증여세도 돌려받지 못하고 또 내가 돌려받을 때도 또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돌려받으시려면 빨리 돌려받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개월 지나면은 갈 때 한 번 세금 내고 올 때 한 번 세금 내고 두 번 낸다는 거 아니에요? 이중으로 내는 거네요. 그게 무슨 짓이냐고 아까워라. 세상에. 근데 사실 부동산 같은 걸 받으면 팔아버릴 것 같아. 이 나쁜 아들 딸 같은 경우는 현금화.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해요 그럼? 그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. 부부간에도 있는데 남편이 막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팔아버릴까 봐 걱정되는 분들 많죠. 그때 뭐 하시나요? 공동 명의의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. 그래서 전체를 다 아파트를 다 주지 말고 99%를 주는 거예요, 가령. 1%는 남겨놓는 거예요. 또는 이렇게 몇 %를 남겨놓는 거예요. 그럼 공동 명의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그럼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팔고 싶을 때 나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공동 명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들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고 도리어 가족의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